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저도 참 무모한 짓을 했었죠. 이제부터 제가 겪었던 그 황당한 상견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렸을 때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며 우리 삼남매를 키우셨죠.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투쟁 같았어요. 가끔 학교에 가는 길에 친구들이 새로 산 가방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부러워서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손에 들린 낡고해진 책가방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중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는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신문 배달 막노동, 심지어는 동네에서 작은 심부름도 도맡았죠.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다짐은 단 하나였어요. 나는 반드시 이 가난을 벗어나고 말 거야.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물론 대학 등록금도 제 손으로 마련해야 했죠.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럴수록 제 열정은 더 커졌어요.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경영학을 전공하며 언젠가는 제 이름을 건 회사를 세우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졸업 후 작은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하루 한 끼로 버티며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거든요. 몇 번의 실패를 겪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제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구상했던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투자자들의 눈에 띄게 된 거죠. 그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고 그 이후로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작은 성공이 또 다른 성공을 불러왔고 결국 지금은 여러 회사를 운영하며 억만장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니 주변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사업가로 대했지만 그들이 저를 진심으로 대하는 건지 아니면 제 돈 때문에 가까이 오는 건지 알기 어려웠죠. 저는 늘 인간관계를 신중히 따져보게 됐고 진짜 저를 봐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럴수록 돈보다는 사람의 진심을 중요하게 여겼죠. 시간이 흘러 제 아들 민수가 어느 날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평소 무뚝뚝한 성격인데 그날만큼은 무척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꼭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민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영이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민수와 은영은 대학 시절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만났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평소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편인데 은영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녀가 얼마나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인지 자신에게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뿌듯했어요. 하지만 상견례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무척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부모로서 아들의 결혼 준비를 지켜보는 건 당연히 축복받을 일이지만 동시에 책임감이 크게 느껴졌거든요. 특히 저는 억만장자로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종종 저의 재력에 의존한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은영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호감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사랑과 배려를 아낌없이 주는 것처럼 보였고, 민수도 그런 은영에게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었죠. 문제는 그녀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아직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저는 결혼이 두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양가 가족이 화합해야 결혼 생활도 순조롭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견례라는 중요한 자리가 다가오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더라도 제 재산이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는 걸 너무나 자주 목격해 왔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 보고 싶었어요. 하루는 산책을 하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내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 상견례에 격식 없는 차림으로 등장해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들이 저의 외모나 겉모습이 아닌 제 진심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 결정을 내리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는 당연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제가 이런 실험적인 행동을 한다는 걸 알면 크게 실망할 것 같았거든요. 은영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아직 만나본 적이 없었으니 어떤 분들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얼마나 평범해 보일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오래된 등산복을 꺼냈습니다. 그것도 색이 바래고 약간 해진 상태로 말이죠. 신발도 낡은 운동화를 골랐고 가방은 오래된 배낭을 준비했습니다. 외형만 보면 그저 평범한 등산 애호가처럼 보이겠죠. 이런 차림새로 상견례 장소에 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은영의 부모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겉모습만 보고 저를 판단하거나 무시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많은 걸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만큼 은영과 민수의 결혼도 더 확신이 들겠죠.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제 어린 시절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저는 사람들의 편견에 시달리며 자랐습니다. 낡은 옷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받거나 제대로 된 기회를 얻지 못한 적이 많았죠. 그 경험이 저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진심을 보는 눈을 길러주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런 상황을 반대로 이용해 볼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계획이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험천만한 도전일 수도 있었죠. 상견례라는 자리는 양가가 처음 만나 서로를 알아가는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 이런 차림으로 나타나면 은영의 부모님께 큰 신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한 격식보다 진심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저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앞으로도 우리 가족에게 좋은 영향을 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계획을 세우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물론 약간의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우야, 이번엔 조금 다르게 해보는 거야. 진심을 알아보는 게 격식보다 중요하잖아. 그렇게 제 결심은 확고해졌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제가 직접 정했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허름하지도 않은 적당한 한정식 집이었어요. 분위기는 차분하지만 지나치게 부담스럽지 않은 곳으로 골랐죠. 은영의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긴 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그들도 예상하지 못할 겁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싱숭생숭했지만 등산복을 챙기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게 낡은 등산복과 운동화를 신고 배낭을 맨 채로 집을 나섰습니다. 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도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봐줄까? 대답은 곧 만나게 될 예비 사돈들의 반응에 달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제 아들과 은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둘 다 단정한 차림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민수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넥타이까지 맨 상태였고, 은영은 단아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말 그대로 상견례의 정석이라 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등산복 차림으로 등장하자마자 두 사람의 표정이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민수는 눈이 커지며 저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다가와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차림으로 오셨어요? 상견례 자리라는 걸 모르신 건 아니잖아요. 그의 말투엔 약간의 당황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민수야, 오늘 아침에 산에 다녀오느라 그랬다. 시간 맞추느라 옷을 갈아입을 여유가 없었어. 걱정하지 마라. 민수는 한숨을 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반면 은영은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민수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약간 놀란 기색이 보였지만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저를 정중히 대하려는 노력이 느껴졌죠. 저는 그녀의 태도에 안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영아, 잘 지냈니? 이렇게 중요한 날 너희를 보게 되어 기쁘다. 하지만 문제는 은영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은영의 아버지는 제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썹을 찌푸리며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명백한 당혹감과 불편함이 담겨 있었죠. 마치 이런 옷차림으로 상견례 자리에 온 사람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은영의 어머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실망과 경멸이 섞인 복잡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은영의 어머니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림으로 올 수가 있지? 그녀의 말은 제 귀에 분명히 들렸지만 저는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 아버지입니다. 제가 오늘 산에 다녀오느라 이렇게 왔네요. 제 목소리는 격식을 차리려는 기색 없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일부러 가벼운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은영의 부모님은 제 인사에도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은영의 아버지가 제게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느릿느릿한 목소리로 말했죠. 산에 갔다 오셨다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상견례라는 게 어떤 자리인지 모르시는 건지? 그의 목소리에는
냉소와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제게 일부러 모욕을 주려는 것처럼 들렸죠.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은 민수가 말을 잇기도 전에 은영의 아버지가 손을 휙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난 지금 자네 아버님께 말씀드리는 거야. 끼어들지 말게. 그 순간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입을 다물었고 옆에 앉아있던 은영도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격식을 잘 모르기도 하고 바빠서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오늘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최대한 낮고 겸손했지만 은영의 아버지는 전혀 듣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실수라니요. 실수도 정도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나 준비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또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이 자리가 그렇게 대단한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건가요? 그의 말은 도발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는 마치 제가 어떤 식으로 대답하든 비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죠. 은영의 어머니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상견례 등산복이라뇨. 아무리 바쁘셨다고 해도 이런 차림새로 오셨다는 건 우리 가족을 존중하지 않으신다는 뜻 아닌가요? 그녀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우리 은영이랑 결혼을 정말로 허락하실 마음이 있으신 건지도 의심스럽네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잠시 숨을 고르며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감정을 드러낸다면 그들은 그것을 빌미로 더 큰 비난을 퍼부을 게 분명했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준비가 부족했던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진심으로 온 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자리인 만큼 이렇게라도 시간을 내서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은영의 아버지는 고개를 흔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을 내셨다니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걸 보니 두 사람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신지조차 의문이 듭니다. 상견례라는 자리는 그냥 식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양가가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야 하는 자리 아닙니까? 은영의 어머니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이런 차림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신다는 건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대체 어떤 생각으로 오신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그녀는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젓더니 대놓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비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영의 아버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이런 모습으로 오신 걸 보고 느낀 건 하나뿐입니다. 그쪽 집안은 우리 은영이랑 어울리기엔 좀 부족하지 않나 싶네요. 물론 민수는 참 성실하고 좋은 사람 같아요. 하지만 부모님이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결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려진 음식은 정갈하고 훌륭했지만 그 자리에 깔린 공기는 날카롭고 차가웠죠. 은영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저를 불편하게 만들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제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의 말투는 마치 제 직업이 무척이나 하찮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묻는 듯 했습니다. 질문 자체는 단순했지만 그의 표정과 억양은 신문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대답이 끝나자마자
은영의 아버지는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의 없는 건가 보네요. 그는 머리를 약간 젖히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조롱으로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그의 반응에 은영의 어머니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예의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요즘은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자리는 챙기는 법 아닌가요? 저는 잠시 뜸을 들이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 셈이죠. 그러나 속으로는 그들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대화와 태도 속에서 저에 대한 판단이 이미 내려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들은 저를 완전히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은영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평범한 회사에서 일하시니 시간 관리가 잘 안 되시는가 보죠. 중요한 날을 놓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차림새로 오신 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간 없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허술하게 오는 건 솔직히 좀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그는 제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이미 정답을 정해놓은 듯한 태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은영의 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다시 말을 보탰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오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닌지요? 다른 의도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를 우습게 보시는 건가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상견례 자리에 이렇게 오신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녀는 마치 제가 이 자리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은영의 아버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라면 차라리 이해라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런 차림으로 상견례에 오신 건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시는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건 가족 간의 기본적인 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제 대답을 기다리기도 전에 음식 하나를 젓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으며 고개를 젓더군요. 저는 그들의 공격적인 태도에 동요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격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민수와 은영의 결혼을 축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그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은영의 아버지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진심이란요? 진심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나와서 진심을 운운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또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상황을 보면 그쪽 집안이 우리 은영이랑 잘 맞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은영의 어머니가 또 나섰습니다. 맞아요. 이건 단순히 준비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집안과 결혼하려면 최소한 그쪽 집에서도 우리 가정을 존중하는 마음이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솔직히 말해서 실망스럽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네. 내가 평범한 차림으로 나타난 걸 문제 삼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걸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해서 내 가족 전체를 판단하다니. 그들의 말투와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고 그에 따라 저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조금씩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은영의 아버지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수는 성실하고 좋은 사람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이렇게 무신경하신데 결혼 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누가 알겠습니까? 은영이를 생각하면 이런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의 말투는 마치 민수와 은영의 결혼을 반대하는 쪽으로 점점 더 기울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민수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 아버지는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위해 시간을 내셨습니다.
옷차림 때문에 이렇게까지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영의 아버지는 민수의 말을 무시하고 제게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자네는 아직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렇겠지. 하지만 아버님은 저희의 이런 반응을 충분히 예상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런 차림으로 오신 걸 보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오신 건지 모르겠군. 그는 일부러 제 자존심을 건드리려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끝맺었습니다. 이쯤 되니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들은 겉모습과 외적 조건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비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들의 말을 곱씹으며 다음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험은 예상보다 훨씬 험난한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은영의 아버지는 끊임없이 제게 날을 세웠고 은영의 어머니는 한숨을 쉬거나 비꼬는 말로 거들기 바빴습니다. 민수는 불편함을 감추지 못한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은영은 애써 미소를 유지하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결국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했어요. 저희 민수는 은영이와 행복하게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서로를 지지하며 살아갈 겁니다.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돈께서는 저희 가정을 존중해 주실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겉모습과 조건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태도라면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는데 문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은영의 아버지는 눈살을 찌푸리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반면 은영의 어머니는 크게 숨을 들이쉬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우리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다고요?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이런 차림으로 오신 게 우리를 무시하는 행동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너무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녀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유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본 것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기보다는 제 외모와 격식을 문제 삼아 저희 가정을 평가하시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은영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자리에서의 차림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본조차 지키지 않으신 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걸 요구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최소한의 예의는 겉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거칠애가 아닌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준비된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죠.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명함은 저의 현재 위치와 신분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였죠. 테이블 위에 명함을 내려놓으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땡땡그룹의 회장입니다. 오늘 이런 차림으로 온 건 예비 사돈께서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시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순간 테이블 주변의 공기가 정지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경악에서 민망함으로 그리고 급기야 공손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은영의 아버지는 헛기침을 몇 번 하며 애써 침착한 척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던 겁니다.
정말로요. 그는 말을 이어가며 자신들의 행동을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예민하게 반응했네요. 사실 저도 요즘 일이 많아서 신경이 예민해졌던 것 같습니다. 상견례라는 중요한 자리라서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같고요. 그의 말에 은영의 어머니도 서둘러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회장님. 저희도 은영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민수도 훌륭하고요.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 서로 더 잘 알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좀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지만 그 말 속에서 진정성을 느끼긴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서둘러 변명하는 모습을 보니 이 변화가 저의 직위를 알게 된 뒤에야 나타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 외모와 옷차림, 격식을 이유로 저를 하대하던 그들이 이제는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꿔가며 예의를 차리려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와 말투, 표정에서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색함과 조바심만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은영의 아버지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저희가 오늘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불편함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실 저희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말 중요한 자리라서 긴장했나 봅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 속에는 뚜렷한 모순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위를 밝히기 전까지는 긴장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저를 깔보는 태도가 명백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변명과 사과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가만히 앉아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은영과 민수는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번갈아 쳐다보며 이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불편한 기색이었지만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은영은 부모님이 계속해서 변명하는 모습을 보며 점점 창피해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꺼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두 분께서 은영과 민수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는 말은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두 분이 사람을 외모와 조건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은영의 아버지가 급히 말을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저희도 두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다만, 오늘은 여러 가지 오해가 겹쳐서 그렇게 보였을 뿐입니다. 앞으로는 더 잘해 보이겠습니다. 그의 말은 간절했지만 그 속에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본 것은 겉모습과 조건으로 상대를 평가하는 두 분의 태도였습니다. 그것이 두 분의 진심이라면 우리 가족이 함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은영의 어머니가 급히 말을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러지 마세요.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둘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두 아이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걸 부모로서 돕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실수했다고 해서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하신다는 거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결정을 밝혔어요.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민수와 은영은 둘 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가족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분의 태도를 보니
우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제 말에 민수와 은영은 깜짝 놀란 듯 보였습니다. 민수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고 은영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모두 제 결정을 이해하려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민수는 한참 후에야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은영이랑 저는 정말로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말씀도 이해합니다. 다만 저희가 시간을 더 가지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민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수야. 너와 은영의 결혼은 너희의 선택이다. 하지만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상대 가족을 포함해 너희의 행복을 진심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날의 상견례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어요. 예비 사돈들의 변명과 사과는 이어졌지만 그들의 진심은 이미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결혼은 다시 논의하기로 하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이날의 결정을 통해 저는 가족의 의미와 진심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민수와 은영은 결국 이별을 선택했어요. 두 사람은 끝까지 서로를 사랑했지만 양가 부모님의 문제는 그들의 관계를 계속 갉아먹을 뿐이었습니다. 은영은 민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심이었지만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너가 행복하길 바란다, 은영아. 그렇게 두 사람은 조용히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별 뒤에는 예비 사돈들의 태도가 더 큰 문제로 떠올랐어요. 민수와 은영이 헤어진 사실을 알게 된 은영의 부모님은 급히 태도를 바꾸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와 민수의 관계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은영의 아버지는 저를 만나자마자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유, 회장님, 저희가 그날 실수를 좀 했습니다. 중요한 자리라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두 아이가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그의 말은 듣는 사람을 어색하게 만들 정도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두 분께서 보여주신 태도가 진심이 아니셨다면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두 분의 행동에서 우리 가족에 대한 존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 은영의 어머니가 급히 나섰습니다. 회장님, 저희도 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 뵙는 자리에서 너무 긴장해서 그런 걸지도 모르죠. 회장님께서 오해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말을 이으면서도 어딘가 조급한 태도를 숨기지 못했어요. 저는 그들의 변명을 듣고 잠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제 반응을 살피며 눈치 보기에 바빴습니다. 은영의 아버지가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저희가 걱정이 많았던 겁니다. 민수 씨는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결혼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부모로서 신경을 쓴 게 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변명이 끝나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영 아버님, 어머님 두 분께서 부모로서 아이들을 걱정하신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날 두 분이 보여주신 태도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 사람을 겉모습과 조건으로 판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태도로는 양가가 하나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을 들은 은영의 아버지는 얼굴이 굳어졌고 은영의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은영의 아버지가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민수와 은영이가 헤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는 없을까요? 두 아이는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아이는 이미 헤어졌습니다. 그 결정은 그들 스스로 내린 것이며 저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두 분께서 보여주신 태도는 우리 가족이 함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은영의 부모님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한때 자신만만했던 태도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날의 상견례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정의 본질을 드러낸 시험대였고 그 시험은 두 가정을 갈라놓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민수와 은영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현실 앞에서 무너졌지만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날의 일을 통해 가족 간의 진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가정이 서로를 존중하고 받아들일 때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상견례는 서로를 받아들이는 대신 불신과 오해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말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민수와 은영은 각자의 삶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사람의 본질을 더 깊이 보는 법을 배웠어요. 끝맺음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겉모습은 진심을 대변하지 못한다. 진심은 그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태도로 증명되는 것이다. 진심은 한 그루 나무와도 같습니다. 외형은 나뭇가지로만 드러나지만 땅속 깊이 뻗은 뿌리가 진정한 힘을 보여주지요. 그 뿌리가 튼튼할수록 나무는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얕은 뿌리는 작은 비바람에도 뽑히고 맙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태도는 그저 잎사귀일 뿐, 뿌리의 깊이는 행동과 시간 속에서 비로소 증명됩니다. 진심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강물처럼 잔잔히 흐르는 법이지요.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현혹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납니다. 겉모습이 빛나는 별이라면 진심은 그 빛을 만들어내는 태양과도 같습니다. 빛은 감춰질 수 있어도 태양은 존재 자체로 삶을 비춥니다. 그러니 진심을 보려면 눈으로만 보지 말고 마음으로 느껴야 합니다. 눈은 외형을 쫓고 마음은 본질을 좇으니까요. 진심은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